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원자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또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또 이른 아침부터 또 부지런히 또 여러분들 출근한다고 바쁘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에도 성공적인 투자 또한 잘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투자를 한 이유가 다 대부분 보면은 은퇴 후에 이제 노후 때문에 그래요. 은퇴 후, 노후가 가장 걱정되는가 봐요. 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나이 먹으면은 이제 몸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나이 먹어서 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들 항상 지갑은 두둑하게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갑을 열으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항상 지갑을 열고 많이 베풀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없어. 응? 많이 베풀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야지 뭐 손자들, 손녀들 옷 살 때도 용돈도 시원시원하게 주고 그래야지.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모으셔야 돼요. 모으셔가지고 재테크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놔야지 은퇴 후에 좀 편안하게 삽니다. 오니 보니까 우리 존니 있죠, 존니 이 아저씨 상당히 요즘 열심히 활동하던데 비록 뭐 펀드회사 사장이지만은 나름대로 좀 알짜배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존니 아저씨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은퇴 후에 4% 룰을 지켜라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뭐 4%가 뭔가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1만원부터 주식에 투자해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기승전 주식입니다.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살포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일단은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소득 상위 한 10%가 10%가 배당 소득의 94%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10%가 모든 부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하면 되겠죠. 옷 살 돈, 가방 살 돈, 낭비할 돈으로 결국 뭐냐? 주식에 투자라. 주식에 투자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이에요. 존리 대표는 이날 뭐 서울 머니쇼에서 기승전 주식 투자, 기승전 주식 투자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주식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주식은 내 노동력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은 노후 대비가 절로 된다. 노후 대비가 절로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날 또 보니까 금융 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런 말이에요. 나는 왜 가난할까? 왜 돈을 못 벌까? 노동만 했기 때문이에요. 노동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만 하면은 돈을 크게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미국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많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나의 기업을 갖는다는 거죠. 나의 기업.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는 결국은 삼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성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 정신, 우리가 머슴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돈을 투자하니까. 여러분들 다 머슴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인입니다. 삼성 주들은 다 주인이에요. 존니 대표는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한계를 꼬집었어요. 그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그 얘기는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면은 노후 준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존리 대표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당장 여러분들도 오늘 1만원 주식 투자를 하라.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 대신에 자식에게 지나친 사교육비를 투자해가지고 자신의 노후 준비마저 망치는 그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을 예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은 전 세계 0.1%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자산의 30%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태인들은 그 자식들에게 이제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13살부터 유대인들은 투자를 해요. 반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라고 자식들한테 가르치죠. 공부 잘하라고 월급 300만 원 받은 사람이 사교육에 100만 원을 쓰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이제 차라리 애한테 이제 주식을 사주고 펀드를 사줬다면은 전혀 다른 인생이 뭐 기다릴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을 띄는 거죠. 그러면서 존리 대표는 투자자들한테 은퇴 후에 노후 자산 관리 법칙으로 많이 쓰이는 4% 룰을 이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윌리엄 벤젠이라는 그 재무 관리사가 연구한 4% 룰은 은퇴할 시점에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생을 편하게 이제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금액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퇴 시에 10억 원이 있다. 그 원금의 4%인 4천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4%니까 연간 4천만 원 생활비로 씁니다. 그럼 매달 333만 원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333만 원. 하지만 은퇴 시점에 자산이 5억 원이라면 연간 생활비는 2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 달로 봐서는 한 166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하여튼 존리 대표는 4% 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후 자산을 30년 이상 유지하려면은 그 자산이 그 주식에 투자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노후 자산이 다 없어지는 시점이 한 30년 이내로 단축된다. 그래서 1년 생활비로 자산의 그 4%를 쓰면서 30년 이상의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려면은 그 자산을 주식 및 펀드 등 그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그에게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당장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싶은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것이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열심히 갖도록 열심히 마라톤 같이 해야 돼요. 계속 꾸준하게 모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종종 종목을 뭐 찍어달라는 그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존니한테요. 이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놓고 가격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식 투자는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벌어 시가총액이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식은 모으는 것이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이제 모으는 거다. 모으는 거다. 이 사람도 항상 이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절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운을 띱니다.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단타 치는 사람은 장타 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게 스스로 이제 점쟁이가 되지 말라고 하네요. 점쟁이.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주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점쟁이가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을 맞추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세창 자주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샀으면 꾸준하게 보시고 어쩌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시장을 막 예측이라고 해서 문제라고 하시는데, 시장 예측. 그는 시장은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추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도박입니다, 도박.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망한다. 뭔가 좀 의미 있죠? 다만 도박과 달리 주식 투자는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는 변동성과 위험이 도사려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리스크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은 절대로 맞출 수는 없는데 적어도 위험은 그 투자 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존리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나름대로 공감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분이 이제 펀드 회사 사장이라서 자기 뭐 회사를 홍보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약간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본 사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주식 분위기나 문화가 이렇게 많이 좀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 긍정적인 포커스 쪽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한번 내가 좋은 걸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모으는 것. 결국 우리도 삼성전자 주식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한번 사면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 수량 꼭 채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후 자산 관리 4%를 이를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노후에 편안하게 쓰면서 항상 지갑을 두둑하게 갖고 다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또 손자 손녀들한테도 여유 있게 용돈도 주고 큰 소리도 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70대 형님 누님들 뭔가 와닿죠? 항상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 자유로움, 부를 꼭 가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해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